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채널인 심리맨 채널도 구독을 해주세요. 트랜서핑 강독을 들으시는 분은 특별히 트랜서핑을 적용하는 방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리맨 라디오 등의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질문과 사연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채널명 심리맨 검색하셔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트랜서핑 강독은요. 35번째 주제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고요. 주제는 사념 표시기. 오늘 내용은 좀 묵직한 내용이에요. 트랜서핑에 나온 개념들이 타프티에 여전히 연장선상에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랜서핑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타프티에 있는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념 표시기라는 개념은 조금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사념체죠. 사념체. 그래서 사념체랑 오늘 다루는 사념 표시기랑 함께 연결을 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오늘 키워드 몇 개를 미리 뽑아 볼게요. 이 내용을 다룰 겁니다. 두뇌에 대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상태라는 개념. 네, 이거 뭐 일반적으로 다 쓰는 용어긴 한데 이 타프티에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인지 그 개념을 잘 정리해 두셔야 이게 이제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설계도라는 개념. 네, 과연 타프티에서 말하는 이 설계도는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이 사념 표시기. 사념 표시기는 사념체와 함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를 잘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사념체를 다뤘는데 생각하고 사념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 사념, 그리고 사념체. 사념체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가 순간순간 살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판단을 해야 되니까. 매 순간이 선택이죠. 그런 경우의 생각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경우의 생각은 그냥 생각이에요. 그거는. 했다가 사라지고 했다가 사라지고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념체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 막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념체가 만들어지죠. 사념체. 사념은 뭐예요? 주로 지속할 때 사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속성. 사념은 지속적으로 초점화된 생각, 꾸준히.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생각 덩어리가 사라지질 않아요. 사라지지 않고 동시에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나를 떠났는데 나를 떠난 다음에 이 사념체가 강화가 돼가지고 내가 만든 사념체가 나를 떠나서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와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환경을 이 사념체가 계속 창조를 하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그럴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근데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념체라는 것은 나와 나의 삶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 사념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리고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러한 에너지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공기 중에 뭐가 떠다녀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주파수가 있다. 주파수가 떠다녀요. 주파수가. 여러분들이 어떤 단말기를 가지고 어떤 주파수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수신하는 내용이 다양해져요. 그리고 수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신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죠. 그 사람한테만 없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있는 거죠. 그런 형태입니다. 사념을 통해서 사념체를 만들어내고 나만의 세계의 층을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말이죠.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그러한 형태의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복잡 미묘한 에너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주로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강력한 끈으로 연결이 돼 있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긴밀한 영향을 미치죠.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나의 생각 덩어리가, 나의 사념이 상대방을 향한 사념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전파가 된다.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하고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주파수에 걸려들 수도 있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알아차리죠. 그리고 에너지가 약한 사람도 걸려들죠. 이것이 이제 좋고 나쁘고의 어떤 의미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아주 증오의 감정을 품는다든가 분노의 감정을 막 쏟아낸다든가 복수심을 막 발한다든가 상상으로요. 타겟을 설정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상대방에게 전파가 된다. 에너지가.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한 에너지에 걸려들어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걸려들지 않아서 반환을 하면 수치불명 반환을 하면 다시 송신자에게 넘어가서 송신자가 타격을 입기도 한다 얘기했죠. 에너지 3배, 4배 법칙.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타인을 향해서는 에너지 선물을 자꾸 보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영향을 받아. 이 사람이 받으면 다행인데 안 받으면 나한테 와요. 몇 배가 돼서 에너지가 나의 것이 돼.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선물을 내가 몇 배가 돼서 돌아오는 선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믿져야 본전 이상이죠. 내가 좋은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보내줄 때. 근데 이런 형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뜬금없이 어떤 생각이 막 올려오고 뜬금없이 어떤 생각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이러한 사념체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펜듈럼의 속성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나와 연결된 사람들 속에서 사념을 방사해서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전파되고 내가 걸려들었을 때 올라오는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 예민한 사람들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지금 누가 어떤 생각들을 지금 골똘히 하고 있구나. 나에 대한 어떤 감정을 골똘히 품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예민하고 이 직감의 또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을 잘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운용을 하겠죠. 그래서 나쁜 건 걸려들지 않고 좋은 건 알아차리고 또 되돌려줄 수도 있고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건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로 가는 겁니다. 사념체와 관련해서. 자,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깊이 갈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생각은 정말 힘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생각의 힘이. 생각의 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지 생각에 빠져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된 말이에요. 멍하니 생각이 그냥 오락가락하고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내 생각을 만들어내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생각의 주인과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정신이라는 거죠.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 심신 건강한 사람.
정신 건강한 사람, 예? 무슨 뭐 채용 공고 뽑을 때도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뭐 정신 건강한 사람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될 때 이제 에너지도 충분한 상태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트랜서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신 건강 여러분, 네, 요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예, 우리는 몸을 떠나서 사는 유체 이탈자들이 아니다. 그런 선상에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두뇌. 두뇌는 신체의 기관이죠. 그죠? 신체의 기관이에요. 여러분 머리 속에 두뇌가 다 있죠. 좌뇌, 우뇌, 뇌량 다 갖고 있죠. 두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우리가. 두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뇌의 기능을 우리가 10분 발휘하려면 심신이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있는 거니까 두뇌라는 게 몸이 건강해야 돼. 근데 두뇌를 잘 써야 돼. 이게 뭐예요?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네. 둘 다 연결돼 있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일종의 에너지 심리학적으로, 트랜서핑적으로 두뇌의 기능을 한 걸음 더 확장시켜서 이해해 봅시다. 과학에선 설명하지 않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에너지 세상에서 말하는 두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자주 비유를 하듯이 컴퓨터에 내장 하드가 있죠. 하드 디스크, 내장 하드. 반면에 온라인 공간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또는 인터넷이 있어요. 그런데 내장 하드 또는 뭐 외장 하드라고 해도 좋아요. 어쨌든 물리적인 저장 공간, 네? 물리적인 저장 공간, 저장 장치, 디바이스 이게 있어요.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내장되어 있는 또는 외장 하드 디스크, 이제 저장 장치, 이 단말기는 용량이 정해져 있죠. 용량이 100기가, 뭐 요즘엔 테라 그러죠. 테라, 예? 뭐 5테라 막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용량이 많아도 그 안에 저장된 모든 정보들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요 물리적인 단말기 안에 담겨 있어요. 요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갖고 튀면은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요걸 잘 보관해야 돼. 자, 근데 요즘에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서 온라인 공간에 무한한 온라인 공간, 인터넷 공간은요 무한대. 예. 저장 공간에 지금 제약이 없어요. 물론 이거 돈 주고 상용화했을 때야 제약을 주지만 일반적으로는 예, 바다처럼 깊고 넓고 예, 이렇게 무한대로 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 정보와 지식이 저장되어 있고 저장되어 가고 있고 확산되어 가고 있고 예, 무수한 정보들이 여기 떠다니고 있어요. 무수한 정보들이. 비교할 수가 없죠. 예. 그럼 우리가 이 온라인 공간에 있는 클라우드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 있는 정보체, 이걸 정보체라고 해봅시다. 하나의 형태니까 정보체. 요것도 정보체라기보다 이건 뭐 정보 저장 장치, 이건 장치죠, 장치. 자, 장치. 이건 정보체.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난 정보체가 있어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체에 정보들을 올리고 내릴 때 어떻게 해요?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하는데 어떤 단말기가 여기도 있죠. 네, 인터넷 단말기, 스마트폰. 똑같이 접속을 하는데 이러한 물리적인 디바이스에 접속하는 거하고 온라인 공간에 접속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엄청나요. 자, 이 차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두뇌라는 거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뇌라는 거. 기존에 우리가 야, 얘는 참 머리가 좋다. 얘는 기억력이 참 좋다. 얘는 지금 참 아이디어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은 이러한 저장 장치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
다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아이디어가 많고 적고 뭐 창의적이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다 단말기가 다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타고나는 거. 타고난 용량. 이게 뭐예요? 지능. 아, 나는 머리가 이거밖에 안 돼. 야, 쟤는 머리가 타고났어. 영재야, 영재. 천재야, 천재. 어떻게 따라가겠어?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쥐어짜야 돼. 쥐어짜야 돼. 막 물방울 뚝뚝 떨어질 정도로 쥐어짜야 돼. 이게 우리의 기존의 두뇌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이거를 트랜스서핑 개념으로 말하면 내부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다서 다 해결되는 거야. 외부와는 관계가 없어. 예, 각자의 몸뚱아리 안에 있는 그 존재 안에 있는 한계 안에서 쥐어짜는 거예요. 개발하고. 그런데 인터넷 공간을 생각할 때 이 접속하는 단말기 이거를 우리는 두뇌라고 한다. 즉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두뇌의 용도와 기능은 단지 외부와 연결되는 것뿐이다. 예, 이 두뇌의 기능은 외부와 연결되는 거다. 외부의 정보체, 영혼의 아카이브라고도 하죠. 그거를 트랜스서핑 1.0 버전 용어로 하면 뭡니까? 가능태 공간이에요. 무수한 정보들이 떠다니고 존재하는 곳. 가능태 공간, 영혼의 아카이브. 또 오늘 얘기하는 그게 이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설계도가 어디에 있다? 가능태 공간에 있다. 설계도라는 거. 뭘 설계합니까? 예,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제 뭐 팔자, 운명 또는 DNA. 네. 이거를 이제 뭐예요? 각각의 사람마다의 특성, 특징, 네. 역량, 재능, 네. 캐릭터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이 다른 것은 우리가 DNA라고 했을 때 뭐예요? 이거 타고나는 거다. 타고나는 거다. 예. DNA 안에 있는 설계도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다 팔자가 갈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존의 관념이라 이겁니다. 예, 요 내부 의도에 관련된 두뇌의 관점.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뇌의 기능이 외부 정보체와 연결되는 거라고 했을 때는 이 외부 정보체, 가능태 공간에 뭐도 있다? 설계도도 존재한다. 얼마큼이요? 무한대로, 무수히 많은 다양한 가능한 있을 수 있는 모든 설계도가 존재한다. 이 설계도에 따라서 타고났고 못 바꾼다고 생각했던 게 기존의 이쪽 관념이라면 아니다. 이 무수한 설계도를 내가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다. 접속을 하면. 그게 두뇌의 기능이다. 우리 두뇌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다. 큰 차이가 나죠? 큰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 우리 인간 뇌에 대한 이해도 이게 설명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인지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컴퓨터에 유출을 해서 사람의 두뇌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함께 발전해 왔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지심리학자들도 참여를 하죠. 예. 아무튼 우리의 이 뇌가 이런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 팔자야. 아유, 내 머리는 타고났어.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타프티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머리 탓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머리 탓하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트랜스서핑 자격 조건에서 스스로가 자신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난 아니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당신 겁니다. 물건을 찾아주는데도 아유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저 주지 마세요. 저는 이거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건데 그거랑 똑같아요. 참 재밌는 거예요. 자기 꼴을 우습게 하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초라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신을 제한시키지 말아라. 머리 탓, 지능 탓, 두뇌 탓 하지 말아라. 부모 탓 하지 말아라. 팔자 탓 하지 말아라. 무수한 설계도가 영혼의 아카이브에
존재하고 우리는 거기에 접촉할 수 있고 두뇌의 기능은 그러한 것이다. 머리를 과열시키지 말아라. 아이디어 쥐어 짜내려고 머리를 혹사시키지 말아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네,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머리 좋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뭐 자랑입니다. 지능검사 뭐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지능검사 역시도 뭐 이러한 내부 의도와 관련된 지능에 기반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러한 도구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은 또 한계가 있죠. 근데 일상에서는 머리 좋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참 좋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저 그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암기 과목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진짜 극도로. 예.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모든 전 과목이 사실 암기 과목과 같이 암기 과목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학습했거든요. 다 외워라 이거예요. 수학도 외워, 영어도 외워, 다 외워. 저는 그게 극도로 싫었습니다. 근데 모든 과목을 그렇게 가르치고 하라고 하니 공부가 싫었겠죠. 예, 누구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는데 저는 공부가 제일 싫었어요. 근데 머리 좋다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기억력 좋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때 했던 거를 그렇게 자세히 기억해?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한 일인데요. 그냥 떠올라요. 필요할 때. 영화처럼 필름 딱 돌리듯이 그냥 떠올라요. 그럼 전 그 떠오르는 거를 얘기할 뿐이에요. 문장인 경우에는 그게 뭐 문장으로 이렇게 딱 기억이 올라오죠. 그럼 그걸 마치 읽어주듯이 얘기하는 거고, 어떤 장면은 눈에 선하게 보이죠. 그럼 그거를 그대로 말하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억력이 좋은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딱히 설명한 길은 없는데 그런 식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주 저는 공감이 잘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크게 두뇌의 기능에 대한 관점의 차이, 그리고 두뇌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 아주 공감을 합니다. 체험적으로 말이죠. 네. 자, 아무튼 두뇌에 많이 머물렀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개념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상태라는 개념이에요. 상태. 자, 요것도 간단히 잘 정리해 드릴게요. 상태.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뭐 상태란 말 자주 쓰는 말이지만 도대체 이 타프티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상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요 그림 보세요. A, B, C, D. 야,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한적인 물질적인 기존 관념, 이걸 이제 펜듈럼적 관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 관념에서는, 펜듈럼의 관념에서는 각자의 상태는 정해져 있어요. 각자의 설계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 설계도는 못 바꿔요. 설계도에 따라서 사람마다의 역량과 특성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마다 역량과 특성이 다르면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 그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상태에 대한 느낌입니다. 느낌. 그럼 이제 조금 더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까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뭐냐면 인식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 상태. 뭘 인식하냐?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 자기 인식 상태. 그래서 여기서 상태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인식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는 일종의 생각, 태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의 마네킹입니까? 어떤 상태의 마네킹에 들어가 계십니까? 어떤 설계도가 내장된 마네킹에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느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 나는 무능력해. 아, 나는 열등감 덩어리야.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운동신경이 꽝이야.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완전히 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나는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앞에 가면은 쭈뼛쭈뼛거리고 말도 버벅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다? 굉장히 열악한 부정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거고, 그건 어때요? 설계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설계도를 내면화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붙들고 계시고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고났다. 그 상황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고행입니다. 고행. 바뀌고 싶은데 바뀌지 않는다는 설계도를 굳게 붙잡고 있으니, 그 신념을 붙잡고 있으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요 큰 차이, 예? 여러분들 이 큰 차이, 두 가지의 큰 차이를 인식을 하고 깨닫고, 나 자신에 대한 상태가 어떠했든 지금까지 얼마나 나 자신을 짓밟고 초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랬든 간에 그 모든 건 뭐다? 하나의 설계도에서 내려온 다운받은 상태, 마네킹에 다운받은 상태인데, 그걸 바꿀 수 있다 없다? 답을 하셔야 돼. 이제 있다 없다? 답을 해보세요. 있다. 그죠? 자, 저는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뭐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즐겁게 잘 지내고 제 삶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걸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고착화된 펜듈럼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의 상태를 인식하고 계시다면, 그것 역시 해체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예. 펜듈럼에서 승승장구 해봐야 펜듈럼이다. 펜듈럼 안에서 승승장구 해봐야, 예. 펜듈럼 우리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다. 내가 더 펜듈럼한테 인정받았네. 나는 펜듈럼이 내쳤네. 그 차이지 뭐. 인정받으면 뭐해. 펜듈럼인데. 에너지 계속 고갈당하고 언젠가는 내팽겨쳐질 운명, 팔자. 그렇잖아요. 그리고도 못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게 펜듈럼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빨리 인식을 하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인식을 해나가셔야, 탈출구가 있네. 내가 속아 살았네. 누구를 원망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을 문제가 아니네. 이걸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뀌셔야 그 다음에 무얼 하든 변화라는 게 서서히 물꼬가 트고 뒤따라오는 것이지, 이게 안 바뀌어 있는데 뭐가 되겠냐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트랜서핑 강독할 때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가능태 개념, 이거를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기본 전제가 잘못되면 뒤에 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거잖아요. 전제가 바뀌어야죠. 근데 트랜서핑의 제 대전제는 가능태 공간이라는 게 있다. 에너지 정보체가 있다. 사념체가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쪽 세계가 있고 저쪽 세계가 있다. 근데 그거를 전제가 안 바뀐 상태에서 트랜서핑 하려고 하니 육지에서 노젓는 거예요. 육지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사실 얄팍한 어떤 자꾸 마법 도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빨리 알려주세요 하는 분들은 딴 데 가시라니까. 저는 최소한 20분 이상 강독을 풀어내고, 할 수 있다면 1시간, 2시간도 해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상태라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념 표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념 표시기. 이거 아주 뭐 알고 보면 쉽습니다. 사념체와 관련해서 사념 표시기가 뭐냐면은, 사념체를 통해서 뭘 합니까? 우리는 사념체를 통해서 사념을 방사할 거 아니에요? 사념을 방사합니다. 어디로 방사해요? 이중거울 너머로 방사를 하죠. 네, 원하는 목표를 심상화하고 스크린에 쏘니까 필름들이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필름들이. 기존의 필름들에 새로운 필름들이 들어와서 필름
영화 필름을 이동하는 거죠. 현실을 이동하고 또 마네킹도 이동하고 역할도 바뀌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사념체를 사용하고 사념을 사용하는데 사념체를 만들어서 사념을 방사해서 미래 프레임을 비추잖아요. 그게 뭐예요? 목표 심상화예요. 목표의 심상화. 그런데 사념 표시기는 뭐냐면 목표의 심상화 또는 심상화, 슬라이드 기법, 자 이런 걸 막 하다 보니까 다운머리 막 하다 보니까 되네? 뭐지? 뭔가 이거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 때 있죠. 일상에서 어떤 일들이 착착 맞아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의도했던 대로 일이 풀린다든가 아니면 생각지 않았던 어떤 계기로 내가 원했던 것이 풀리든가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걸 외부 의도의 흐름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하죠.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네. 와 됐다 뭐 이러면서 안주하고 막 축제하고 파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이거다 해야 돼. 이거다. 마치 왜 아하 경험하듯이 아이디어 나왔을 때 아하 막 이랬을 때 통찰 일어날 때 아 막 이렇게 하듯이 이거다 해야 돼. 이거다. 그게 뭡니까? 사념을 표시해라. 뭔가 내가 방사한 사념, 내가 의도를 조율을 했는데 그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던 방향으로 어떤 일이 진척되어 가는 것을 순간순간 현실에서 경험할 때마다 그거를 결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과정으로 받아들이신 다음에 거기에 기뻐하며 안주하기보다는 그러한 장면을 경험을 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이거다 하면서 그래 이거야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줘라. 확인. 이게 되게 중요해요. 확인하는 거야.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아 그래 이거야.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한번 확인하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이렇게 되네. 아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책갈피를 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책갈피 꼽듯이 저기 책에 보면 지금 이렇게 포스트잇 꼽혀 있잖아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밑줄도 긋고 책갈피 꼽듯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사념 표식이라고 그래요. 네. 이 사념 표식기를 자주 만들어내면 그러면 목표는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외부 의도는 더 많이 들어오고요. 흐름은 외부 의도의 흐름은 더 신속하게 흐르는 거예요. 노를 젓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해줘야겠어요? 안 해줘야겠어요? 해줘야겠죠. 많이 해준다고 해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없죠.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조금씩 알아차리다 보면 이게 빨리 알아차리고 많이 알아차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감각이 생깁니다. 어떤 감각입니까? 이게 외부 의도의 흐름인지 그리고 이 외부 의도의 흐름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지 일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흘러가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원하던 바가 풀려나가고 있는지 이걸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림 이런 걸 갖고 이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이 내 뜻과 다르게 펼쳐지는 것 같아도 그걸 실패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걸 후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말도 있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리고 돌아가는 게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만 돼야 돼. 이게 내부 의도잖아요. 외부 의도의 흐름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계획한 건 이거고 내가 심상화한 건 이건데 왜 뜻대로 안 되지? 되는 것 같았는데 왜 이것도 여기서 말아먹는 것 같지?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큰 그림 안에서는 계속 목표를 향해 가는 거고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일이 풀리는지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게 확인. 그래서 점검과 확인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관리라고 그러죠. 관리.
그래서 과정의 심상화는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사념과 사념 표시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념 또는 사념체라고도 하죠. 사념은 그래서 목표 심상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목표의 심상화를 했다면 과정의 심상화도 해야 돼요. 과정의 심상화는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 그리고 잘 되어갈 거라는 의도,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은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나 방향 설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꾸준히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념 표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념은 추진하는데 힘이 있고요. 사념 표시기는 그것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사념은 초기 단계에 주로 많이 사용된다면 초기 단계 이후, 중기 이후가 되겠죠. 지속적으로 초기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는 사념 표시기를 더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해킹 더 매트릭스라는 책이 있죠. 트랜서핑 1.5 버전으로 불리는, 여기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심상화 노트 쓰는 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침에 목표 심상화와 관련된 거 쓰고 집에 와서 저녁 때 과정의 심상화, 그래서 점검해봐라 이거죠. 뭘 점검해요? 외부 의도가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우연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있었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목표 심상화 관련해서 그걸 적으란 내용이 나오죠. 그게 이제 사념체, 사념 표시기, 이 두 가지 차원을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념 표시기는 이제 책에 예를 들어 보면 아시겠지만 일종의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태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념 표시기를 적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사념 표시기를 사용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사용해요. 아하, 이렇게 이거다. 아, 이거다. 또는 그렇지, 된다, 되고 있어. 이거야, 전주고, 이거야, 역시, 그렇지.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요게 저의 사념 표시기의 모양새입니다, 이게. 책갈피도 모양이 다양하듯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제시된 게 일종의 태그 형태예요. 실제로 왜 인스타 블로그 이런 거 할 때 태그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진술문을 쓴단 말이에요. 이것도 표시하는 거죠. 나중에 태그를 넣고 나면 뭐예요? 찾아오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사념 표시기를 많이 쓸수록 감각이 발전하는 거예요. 빨리 찾아지는 거거든요. 외부 의도가. 감지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에 빨리 이르게 되는 거예요. 훨씬. 태그를 많이 넣을수록. 태그를 많이 찾아내고 넣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인인데 태그를 쓴 걸 보면 일종의 확언과 같은 문장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사념 표시기다. 요걸 이제 장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자,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 참 몇 페이지 안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 아주 그냥 꽉꽉 발표 들어 있습니다. 알차게. 아주 알차게. 182페이지. 182페이지의 첫째 단락에는 두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읽어드리면 이해가 또 될 겁니다. 두뇌에 크게 두 방면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뇌는 세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인지하고 해석하는 기능이다. 네, 다시 여기 그림 보시면 인지하고 해석한다 했을 때 그 영역이 이호 영역이죠. 내부 의도의 영역. 그런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고 하죠.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세 번째 기능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바로 설정 기능이다. 설정 기능, 요 용어도 이 문맥 안에서는 되게 낯설게 느껴질 텐데 뒤에 읽어보면 기억과 사고와 상태를 설정하는 기능이다. 자, 이렇게 말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클라우드 인터넷 공간에 접속하는 기능. 그래서 두뇌는 사고를 하지도 기억을 저장하지도 않는다. 마치 무선 수신기나 원격 수신기처럼 작동한다. 네.
이러한 두뇌의 기능이 있고 요걸 사용하는 게 매우 큰 관건이다. 밑에 읽어드릴게요. 생각과 기억은 내부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정보가 있어야 하는 외부의 공간인 정보체에 저장된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두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두 번째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182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시작됩니다. 상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인식 상태. 예. 설계도와 또 관련이 있고, 자, 이제 하나씩 다 이해될 거예요. 읽어드리면. 182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상태라는 것은, 설계도에 따라 너희가 자기 자신을 느끼거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느낀다. 이 느낀다는 게 이제 이미지, 자아 이미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희의 노력뿐 아니라 너희가 포함된 집단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상태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만 가지고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집단이 어디냐, 문화가 어디에 어떠한 문화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 경험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내 개인 내적인 변수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도 나의 상태가 정해진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네, 막 전교 1등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갔거든요. 근데 서울대에서 꼴찌. 네, 서울대 커트라인으로 들어가서 꼴찌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이제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내가 서울에서 한 중위권이었어요. 근데 지방의 어느 이제 사립대학을 갔는데 수석으로 갔어요. 그럼 또 상태가 또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내가 한국에 살 때는 막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살았어. 사람들이 나보러 야, 되게 되게 당당해 보인다. 너 어떻게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사냐.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갔어. 예를 들면 뉴질랜드 같은 데 갔어. 그랬더니 뭐야? 되게 무례한 사람이 되고 있어. 무례한 사람이. 또는 한국에서 그냥 너무 이렇게 예민하냐 너는. 좀 사람 좀 만나고 좀 그래. 뭐 이렇게 위축이 되고 목소리는 또 이렇게 작아. 목소리는. 아니 사람이 만났으면 말을 좀 해야지. 이렇게 말 수가 없어. 이렇게 숙기가 없어 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갔더니 뭐예요? 아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야 갑자기. 상대적인 거예요. 여기선 비정상, 저기선 정상. 또 여기서 비정상이 저기선 극히 정상. 저기서 정상이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저기서는 굉장히 추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인물.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면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것도 나의 상태를 좌우한다. 자, 요건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그 밑에 부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든 상태는 항상 설계도와 동기화하려는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 상태가 근데 왜 중요하느냐? 설계도랑 연결이 돼 있다는 설계도 설명 다 해드렸죠. 가능태 공간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종의 프로그램. 그게 이제 세팅되는 거예요. 이제 다운로딩 되는 거예요. 마네킹에. 근데 그 설계도랑 동기화가 된다 이거예요. 이제 접속을 하면 동기화. 근데 동기화 된다는 건 뭐예요? 휴대폰 동기화 해봐서 알죠?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상태가 어떠하느냐가 그거와 관련된 설계도하고 연결이 돼서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 생각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세팅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뭐예요? 내 팔자야 하는 거예요. 내 팔자야. 이걸 알면 뭐예요? 아이고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잘못 왔다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설계도와 상태를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돼요. 동기화된다. 그 다음 여기 좋은 질문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너희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다. 의도적으로 동기화를 통제하는 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답을 하셔야죠. 의도적으로 이 동기화되는 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쉬운 질문으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앞으로의 삶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자아 이미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는 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충격적인 일을 경험을 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해요. 공포스러워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에서 그러한 상처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답을 먼저 하시라고요. 답을. 여러분들의 상태에 갇히면 답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무수한 설계도가 존재하고 여러분들의 상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안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바꾸고 싶다? 싫다. 바꾸고 싶다. 그 다음은 따라오는 답이 뭐예요? 그러면 바꾸자가 되는 거죠. 바꾸자가 되면 바뀐다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생각을 하고 정리를 머릿속에서 하시고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4페이지로 가면 사념표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184페이지에 사념표시기. 읽어드릴게요. 관련된 문장. 두 눈으로 직접 일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볼 수 있다. 분명 그 모습을 직접 본 다음에는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구나 라고 감탄할 것이다. 그리고 그제야 상태에 완전하게 진입하게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감탄하는 거. 그게 아까 제가 표현했잖아. 이거다. 된다. 이건가 보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자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꾸준함 속에서 오는 거예요. 저 여기 정리해놨잖아요. 사념체와 사념표시기. 이 두 가지 일종의 기술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목표, 과정.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표 심상만 꾸준히 하고 현실은 아무런 통제를 안 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데 되겠습니까? 요술지팡이 찾지 말라고요. 여기 마법 가르치는 데 아니에요. 적어도 심리맨이 이야기하는 트랜서핑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 수준의 선을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꾸 잔소리처럼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지나친 신비주의, 배격, 과학 만능주의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도 배격. 배격 너무 과격하다. 그냥 경계 이렇게 해야겠다. 경계. 경계. 그리고 나서 남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 하늘 위에 뜬구름도 아니고 이 땅 밑에 세속도 아니고 물질주의도 아니고 이 중간 지점. 약간 공중부양 느낌. 공중부양을 해야겠네. 공중부양 어쩔 수 없이. 공중부양 느낌으로. 이 지점을 제가 제시를 잘 하는 게 제가 지금 목표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념표시기 관련된 부분 읽어드릴게요. 184페이지 중간 부분. 확실한 상태에서는 사념체가 사념표시기로 변화한다. 사념표시기. 이제 사념표시기라는 개념의 영어 표현 괄호 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Thought maker. 사념체는 thought form.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maker라고 사용한 거는. 그래서 떠다니는 부정적인 사념체의 생각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을 명료하고 뚜렷하게 사념을 의도적으로 방사한 후에 나의 주변 현실을 냉철하게, 예민하게, 섬세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 그래서 thought maker,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선택하고
판단하고 흐름을 올라타고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4년 표시기. 그래서 여기 예로 나온 거 몇 개만 읽어볼게요. 태그 이렇게 샵 모양 있죠. 현실을 선택하는 것을 성공시켰다. 실제로 내 의도는 효과가 있다. 사실 나는 새로운 마네킹으로 들어간 거다. 자, 이렇게 태그를 하는데 뭐 이렇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 같은데 태그를 써서 그렇게 4년 표시를 한번 해보셔도 좋겠죠. 저는 이제 하여튼 요 모든 방식을 한마디로 합니다. 이거다. 이거다. 저는 이거다 한마디로 다 통합을 해버렸어요. 이거다. 또는 된다. 그렇지. 이렇게. 이거다. 된다. 그렇지. 여기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4년 표시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확인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여기서 확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다. 명확하게. 4년체와 다르게 4년 표시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걸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갈피이자 기록 역할을 한다. 책갈피 나오죠? 누가 뭐라 그랬든 나는 아는 거예요. 이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직감은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직감은 그냥 알아요.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난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나한테 그걸 설명해달라고 묻지 마. 궁금하면 나중에 지켜봐. 왜 그랬는지. 결과가 말해줄 거야. 그런 세계가 있죠.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의 개념이에요. 이게. 머리로 분석하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부 의도와 관련된 영역은 185페이지입니다. 사념체도 설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여기 돌아와서 설계도. 사념체도 설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현실적인 상황과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에만 동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 약하다. 그래서 사념체, 사념표시기, 상태 이 모든 게 다 동기화, 뭐와 설계도와 동기화되는데 영향을 미쳐요. 쉽게 얘기하면 내 팔자를 건드려. 그런데 사념체는 그 효과가 사념 표시기에 비하면 약하다 이거예요. 훨씬 강력한 것은 사념 표시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념을 최초의 목표 짐승화 방사한 후에는 사념 표시기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쪽 개념을 또 한 번 적용을 해보세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아주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에. 사념체는 현실을 비추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효력을 가진다. 그 다음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첫 번째 결과를 직접 확인한다면 그 진척 상태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운머리를 사용하여 모든 것이 실제로 성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바로 이때 너희는 외부 의도에 접촉하게 될 것이며 그때도 설계도와 동기화가 일어난다. 사념체는 현실을 결정하고 사념 표시기는 설계도를 확인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다 이해되실 거예요. 설명을 다 제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아주 그냥 묵직한 밀도 있는 사념 표시기라는 내용의 장을 살펴봤는데 사념 표시기 개념뿐 아니라 상태와 설계도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연관지어서 동기화라는 단어, 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이제 적용을 바로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두뇌에 대한 요 관점, 이해, 인식,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늘을 통해서 확장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현실, 자신의 모습, 내 꼬라지에 슬퍼하지 마시고 내 꼴을, 제대로 된 꼴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타프티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계속 나갑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